아내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침을 뱉으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남편 잡아먹은 요물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습니다. 하지만 그 더러운 침은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. 대체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기에 죽은 남편의 맷자리를 이토록 능멸하는 것일까요? 10년 전 이 마을의 소문난 효부였던 아내 정 씨가 하루아침에 악녀로 변했습니다. 남편이 죽자마자 매일같이 묘를 찾아가 독설을 퍼붓고 침을 뱉었기 때문입니다. 그녀의 매질 섞인 욕설은 산 아래 마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. 이 망할 놈아,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느냐? 너 같은 놈을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한이다.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. 천하의 요물 같으니 남편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죽은 자식까지 욕보이다니. 저러니 하늘이 벌을 내려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게지. 하지만 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묘에 침을 뱉을 때마다 항상 비석의 오른쪽 귀퉁이 똑같은 자리에 서서 발을 구르며 울었습니다. 마치 그 자리에 무언가 맺힌 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눈이 쌓인 날에도 그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. 이 광경을 가장 즐겁게 지켜본 자는 남편의 친동생인 시동생 박 씨였습니다. 그는 형이 살아있을 때도 병수바라는 정 씨를 협박하며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비열한 자였습니다. 형이 각혈을 하며 죽어가던 날, 박 씨는 약을 사오기는커녕 형의 방 장판 밑을 뒤지며 소리쳤습니다. 형님,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 선산문서 나한테 넘기시오.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줄 거요. 형님 죽으면 저 년은 분명 도망갈 년이오. 형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정 씨의 보찜을 뒤져 은가락지 하나까지 빼앗아 갔지요. 박 씨는 형수 정 씨를 마을에서 내쫓으며 비웃었습니다. 형님 묘에 침이나 뱉는 미친년. 너 같은 요물은 우리 집안 귀신도 못 된다.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. 그렇게 정 씨는 마을 변방에 허물어져가는 초막으로 쫓겨났습니다. 사람들은 그녀가 곧 마을을 떠날 거라 생각했지만 정 씨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진 목숨을 이어갔습니다. 매일 아침 산을 올라 남편의 묘에 침을 뱉는 그 기괴한 일과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. 하지만 그날 밤 10년간 숨겨졌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. 마을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. 우물은 마르고 들판의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.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시동생 박 씨의 귀에 기이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. 정 씨가 매일 묘에 가는 게 침 뱉으러 가는 게 아니라더군. 사실 그 묘 밑에 형님이 숨겨둔 금괴가 있어서 그걸 감시하러 가는 거래. 탐욕의 눈이 먼 박 씨는 그날 밤 곡괭이를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. 형님 미안하게 됐소. 죽어서 그 금괴 들고 저승 갈 건 아니지 않는가. 내가 잘 쓰고 제사 잘 지내드릴게. 박 씨는 미친 듯이 형의 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. 흙더미가 사방으로 튀고 마침내 형의 유골함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그런데 그 함 옆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꽁꽁 묶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. 찾았다. 드디어 찾았어.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. 하지만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신 황금이 아니라 누렇게 바랜 피 묻은 유서와 알 하나 빠진 낡은 비녀 하나였습니다. 사랑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. 내 동생 박 씨는 재산에 눈이 멀어 너를 해칠 놈이다. 그러니 내가 죽거든 매일 내 묘에 와서 나를 저주하고 침을 뱉어라. 내가 요물 소리를 들어야 저놈이 너를 무시하고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 내가 침을 뱉던 비석 오른쪽 귀퉁이 세 걸음 아래를 파보거라. 그곳에 내가 평생 먹고 살 재산을 숨겨두었다. 아가,
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라. 너를 지키기 위해 너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든 이 못난 남편을.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. 그 소동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도 유서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. 정 씨가 10년간 뱉은 침은 남편을 향한 증오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시동생의 칼날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던 남편의 눈물겨운 사랑이었고, 그 매질 같던 욕설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던 아내의 처절한 절규였음을 말입니다. 박 씨가 황급히 비석 옆을 파헤치려 했으나 이미 그곳에는 관가에서 나온 사또와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. 사실 정 씨는 10년 전 남편이 죽기 직전 남편의 부탁대로 유서 사본을 미리 사또에게 맡겨두며 내가 죽거나 묘가 파헤쳐지는 날 이 문서를 열어달라고 고했던 것입니다.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, 형님의 묘를 파헤치고 형수를 핍박한 죄, 내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속죄하게 될 것이다. 사또의 호령에 박 씨는 끌려가면서도 형님이 나를 속였다며 발악했습니다. 파헤쳐진 무덤가에 정 씨가 나타났습니다.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유골함과 피 묻은 유서를 가슴에 품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. 10년간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흘리지 않았던 진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. 서방님, 이리도 저를 깊이 사랑했단 말입니까? 저는 당신의 그 아픈 진심을 알기에 모래밥보다 더 쓴 침을 매일 뱉었습니다. 세상 사람들이 저를 요물이라 부르고 돌로 쳐도 저는 오직 당신의 사람이었습니다. 이제야 당신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봅니다. 서방님, 나의 서방님. 10년간 맺혔던 아내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산을 울렸습니다. 신기하게도 그 순간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10년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대지에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도 감동한 며느리의 효심이자 아내의 지극한 사랑이 내리는 눈물이라 믿었습니다.